자,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보여주고 이제 그 예로 통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교과서 이제 교과서 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 볼까요? 18페이지 18페이지 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는데 생각 열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래프가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y는 x고 y는 2x, y는 x제곱 플러스 2x 나와 있다. 마지막 그래프는 보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구해보자. 그럼 여러분 이제 x제곱의 1에서 극한값은 1인 것도 알 수 있죠. 2x에서 1에서 극한값은 2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함수를 더한 극한값, x제곱 플러스 2x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봤더니 1에서 극한값이 3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이 성립함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식을 보면 자, fx가 x제곱, gx가 2x일 때 이거를 극한값을 각각 구해서 더한 것은 함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한 것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해볼게요. 여기는 아까 각한값이 1이었습니다. 그쵸? 1이었으니까 여기는 2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 값은 3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 f 방치를 더한 x제곱 플러스 2x의 값도 전체가 3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f가 g가 있는데 값이 존재하면 그 두 개를 각각 더한 것은 먼저 함수를 더한 다음에 값을 구해도 값은 같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쌤이 그 생각 열기의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두 개는 이제 곱하는 거예요. fx랑 gx를. 자, 아까 fx가 얼마였냐면 x제곱이었고요. gx가 2x였죠. 이번에는 더하지 않고 곱해볼게요. 한편 f랑 g를 곱하면 2x 세제곱이니까 2x 세제곱은 3차 함수예요. 여러분들 아직 그래프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뭐 x의 1, 0, 마이너스를 넣어봐서 그래프 개형은 대충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인 걸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수학 1을 좀 공부를 많이 했다면 수학원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x의 n제곱, n이 홀수일 때 그래프죠. 어쨌든 자, f랑 g를 곱했더니 극한값이 2다. 즉 2x 세제곱의 함수의 극한값은 2임을 알 수가 있는데 각각 극한값을 구해보면 x제곱의 극한값은 1이고 gx는 2니까 2임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더한 것과 더불어서 곱한 것도 그러니까 각각의 f가 g가 값이 수렴할 때 존재할 때 각각 곱한 것은 먼저 함수를 곱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뒤에 19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19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함수의 극한에서는 다음과 성질이 알려져 있다 그랬어요. 알려져 있다. 자, 알려져 있다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레벨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극한에 대한 성질 5가지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를 좀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함수의 두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f가 이제 보시면 x가 a로 왔을 때 알파로 수렴하고 x가 a로 왔을 때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 알파 베타는 실수일 때 즉 두 개의 fg가 x가 a로 갔을 때 수렴한다는 점 즉 각각 뭐 할 때 수렴할 때 각각 수렴할 때라고 적어 놓으세요. 각각 수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수렴할 때만 이 5가지 성질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쌤, 그럼 각각 수렴하지 않을 때는요? 즉, 뭐 한 개라도 수렴하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5가지가 성립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각각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자. 각각 수렴할 때, 알파, 베타를 수렴할 때는 두 개를 함수를 먼저 더한 것과 각각 수렴한 함수 극한값을 더한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같다. 무슨 말이냐면 수렴한 거를 각각 구해서 더하거나 아니면 함수를 먼저 더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뺀 것도 각각 뺄셈으로 분배해서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쓸 수가 있다. 자, CFX 뭘까요? C, 이 시그마에서 보면 상수배한 거예요. 실수배. 그래서 이 C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C 알파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곱한 것은 역시 각각 분리시켜서 알파, 베타로 쓸 수가 있다. 나눗셈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gx분의 fx 수렴하지만 중요할 점 뭘까요? 베타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즉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 베타가 수렴하더라도 베타가 0이면 안 됩니다. 0으로 수렴하면 분모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번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강한 책에서는 gx 자체도 0이 아니라는 말도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분모가 0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왼쪽 보시면 꼭 x가 a로 갈 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극한, 우극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각각 수렴하기만 하면 뭐 x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어떤 두 함수가 각각 수렴하기만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가 다 손해판다. 즉 수렴하기만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다 5가지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주의, 함수 극한은 각각 함수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 각각 존재할 때만이에요. 각각. 자, 보기를 볼게요. 자, 보기 보시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다. 그럼 이제 원래 원칙대로 풀려고 하면 쌤이 여태까지 수업 들은 걸 충실히 따라왔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 그래프를 확인해서 얘 그래프 1에서 2에서의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근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매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f랑 g라는 함수가 3x제곱이라고 쌤이 두고 g를 2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 2차 함수, 1차 함수는 2로 갔을 때 각각 수렴함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빼기로 연결된 것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3하고 있는 x제곱이 x랑 수렴하기 때문에 실수배로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x가 2로 가까이 갈 때는 x제곱은 이제 4로 함수값을 각각 알 수 있고요. 이제 x가 2로 가까이 갈 때는 x가 2로 수렴하기 때문에 3, 4, 12에서 4를 빼니까 8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요 밑에 분모가 x제곱 플러스 1이 수렴합니다. 분자도 수렴합니다.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각각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분자 분모로 분리시킬 수 있고요. 각각 또 굳이 만약에 한다면 x제곱 플러스 1, 2x 빼기 3 분리시켜서 계산 쭉 한 다음에 결국 그 x에 1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문제 1번을 풀어보고요. 지금 잠깐 멈춤 버튼 누르고 쌤이랑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네, 멈춤 버튼 풀고 다시 보면 쌤이 답을 적어놨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답이 이제 13, 2, 5번에 3, 7인데요.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다 익숙한 함수들이고 우리가 다 그냥 극한값을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잘 해가지고 풀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극한값을 구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왜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마이너스 1, 2로 마이너스 가까이 갔을 때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그냥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뒤에 가서 좀 더 개념을 더 익힌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까지 알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 해보니까 사실 뭐 그냥 함수값 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뒤에 가면 조금 더 이걸 엄밀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상관없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시고요.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2번도 잠깐 멈춤 버튼 누르고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고 있죠? 자, 두 함수에 그럼 풀어볼게요. fg가 있는데 2로 갔을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로 갔을 때 3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x가 2, x가 2 똑같이 가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x가 2인데 x가 2가 아니다 하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로 올라갔을 때 잘 보시면 그 두 fg가 수렴할 때인데 같은 x 값이 같은 뭐 a든 뭐 b든 무한대든 같은 걸로 갔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분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기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어쨌든 2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성질을 쓸 수가 있죠. 수렴하기 때문에 gx는 3으로 수렴하고요. f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되니까 얘는 5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수렴하기 때문에 또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f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1로 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9죠. 그쵸? 계산하면 8임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이제 넘어가서 2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주의해야 할 점 말하세요. 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내용 부분 중요하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잘 기억하고 캐치한 사람은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식부터 이해해 볼게요. 먼저 보면 이게 x분의 1인데 x 0으로 갑니다. x가 있는데 0으로 가요. 곱하기니까 먼저 곱한 다음에 날라가니까 1이니까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요 부분이 틀립니다. 왜 틀렸을까요? 네, 그렇죠. 각각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수렴합니다. 그쵸? 영어로 수렴합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각각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수렴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거는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실수 안 하지. 하지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를 조심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쓸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를 쓸 때 이것이 수렴하는 n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문제가 웬만큼 어렵지 않으면 다 수렴하게끔 주어지는데요. 진짜 좀 문제가 까다롭고 힘들어지면 이게 수렴하는지 아닌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내용을 단단하게 다져야 됩니다. 자, 밑에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죠. 극한각 계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여기 익숙해지면 되게 간편하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 쌤 설명 잘 듣고 교과서 문제도 잘 풀고 또 다른 문제 풀면서 연습해보면서 이제 극한각 계산하는 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정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교과서 여러 가지 유형을 분류해놨습니다. 자, 두 함수 fx가 써 있는데 분모로 분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x가 a로 갔을 때 분모, 분자 전부 다 뭘로 갈 때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지만 분모가 0 되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0이 되는 즉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제거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인수분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가 있을 수 있고요. 등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 0이 되게 해서 나를 귀찮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쵸? 이 0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방식, 이걸 기억하면 돼요. 제거하는 방식, 이걸 없애야겠다. 또 어떤 식으로 없앨 거니? 인수분해 같은 방식이 있고요. 유리화가 있습니다. 이 방식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로 갔을 때, 자, 잘 보면, 분자 x가 1로 넣으면 0으로 가까이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모가 0 되는 거죠. 심상치가 않죠? 근데 분자 보세요. 여기다 1 넣어보세요. 확인해 보면 또 0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0분의 0꼴이라 불러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거를 0분의 0꼴이라 부르는데 0분의 0꼴은 계산하기가 지금 당장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0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자? 제거하자. 그럼 제거하는 거 뭐냐면 x에 1 넣었을 때 0 되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니까 즉 x-1이라는 인수가 없어져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없애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 볼게요. 분모는 x-1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근데 분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얘는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1, x-2고 리밋 똑같이 붙일게요. x가 1로 간다. 그럼 보시면 여기서 이 x-1을 분모 분자에 있는 거를 약분할 수 있다. 이 이유를 대보세요. x가 왜 x-1을 약분할 수 있는지.
선생님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약분할 수 있나요? 약분할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선생님 이거를 답할 수 있어야지 저번 시간 강의 잘 들은 겁니다. x 화살표 1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x에 1에 가까이 가는데 뭐가 아니면서 1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즉 이 말에 포함된 거는 x는 절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즉 x-1은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래서 약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서 여기 x-2가 남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왔을 때 x-2, 즉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넣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 볼게요. x가 마이너스 4다. 아까랑 비슷한 겁니다. 분모 보세요. 0으로 갑니다. 분자도 한번 계산 넣어보세요. 한번. 네, 똑같이 0으로 갑니다.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없애야겠다.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루트가 들어있네. 그래서 루트를 없애는 방식. 이번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건데, 원래 분모의 유리화를 많이 배웠죠. 분모에 유리수가 있으면 위아래 켤레 곱해서 하는 건데, 이때는 유리하는 것은 좀 큰 개념이에요.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분자든 분모든 이 유리식이 들어있는 것에 켤레 유리식을 곱해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왔을 때 x 플러스 4는 그대로 있고요. 루트 x 플러스 5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는 다음에 위에다가 루트 x 플러스 5에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곱합니다. 루트 x 플러스 5에 플러스 1 곱합니다. 그러면 계산 다시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왔을 때, 자, 요거는 합차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x 플러스 5에서 1을 빼니까 x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맞나요? x 플러스 4죠. x 플러스 4 나옵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4에다가 루트에 x 플러스 5 플러스 1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게 x 플러스 4를 모아 수 있다. 분모 분자를 약분할 수 있다. 왜냐면 x가 마이너스 4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죠. 내려와서 계산해주면 이제 리미트 x가 마사로 왔을 때 루트에 x 플러스 5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때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2분의 1임을 금방 얻어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앞으로 지금부터 할 건데요. 밑에 문제 4번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이걸 멈춤 버튼 누르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쌤이랑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네, 풀어봤죠. 답을 적어놨어요. 마이너스 6분의 1, 2, 54, 1인데요. 쌤이 한 문제만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극한값 계산은 여러분 스스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마치 구구단처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꾸 계산해서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왔을 때는 다시 말하면 빠르게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되겠죠. 4번 문제를 쌤이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에 이게 지금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루트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의 1 마이너스 x입니다. 확인부터 할게요. 자, x가 0으로 가까이 되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도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0을 제거하기, 이거 지금 얘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부분을 제거해야겠다.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위아래 켤레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에다가 x의 0에다가 x는 있고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는 그대로 있는데 위아래다가 곱할 겁니다. 이제다가 루트의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가 있고요. 루트의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자는 이제 합차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제곱의 합차 공식이고, 이거 냅둬버리면 리미트에 x가 0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x에서 1 마이너스 x 빼니까 2x 남네요. 그쵸? x가 있고요. 루트에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갔을 때 x를 약분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고요. 0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교과서 21페이지입니다. 네, 또 이제 스트레칭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많이 힘들죠? 스트레칭 하면서 이렇게 팔, 다리 잠깐 일어났다가 앉아도 되고, 좀 이렇게 어깨랑 이제 쭉 펼쳐서 여러분들 좀 몸 스트레칭 잠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가 뭐 1, 2교시, 3, 4교시일 수도 있고, 밥 먹고 뭐 5, 6, 7, 8교시일 수도 있는데, 각 시간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 좀 힘든 부분 뭐 잠깐 스트레칭도 하고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먼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바깥도 바라보고 잠깐 네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자꾸 계산하다 보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잠깐 멈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쌤이 올해는 강의를 이제 개수는 좀 줄이고 한번 러닝 타임을 길게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들으면 이제 막 계속 클릭하지 않게 계속 한 번에 그냥 쭉 듣게끔, 여러분들 뭐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또 들어도 되고 하니까 강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는 선생님 다시 말하자면 이제 지금 한번 정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서 공부하는 거 한번 꼼꼼하게 쌤이랑 공부하고, 선생님이 부교재나 추가 프린트물 문제 풀어줄 때 이제 그런 부분도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강의 잘 다져놔야 됩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21페이지고요. 자, fx/gx에 대해서 이번에는 분수식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갔는데 또는 f-g로 가는 형태인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번에는 무한대로 다 발산했을 때도 계산할 수가 있다. 즉 보면 이게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 가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꼴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근데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식을 변형하는데 어떻게? 적절히. 그러니까 이제 적절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마다 따라서 내가 잘 식을 바꿔서 문제를 풀라는 뜻이에요. 근데 쌤이 대표적인 예제 문제를 2개 풀 건데 그거 푸는 과정을 보시면 크게 또 다양하진 않거든요. 그거 2개 먼저 기본적으로 익혀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그러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x 값을 하나씩 크게 하면 이 값도 하나씩 커져요. 분자도 하나씩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즉 커지는 것들 상태의 경쟁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게 수렴할지 안 수렴할지 사실은 뭐 공식 같은 거나 내용이 정리된 게 있는데 처음이니까 원칙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거를 풀 때 왼쪽에 교과서의 팁을 바로 풀어보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각각 잡는 뜻이에요. 자, 분모의 최고차 항이 보면 이 x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식이니까 x제곱으로 위아래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나눠주게 되면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되고요. 1 더하기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4로 쓴 다음에 식이 똑같으니까 일단은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갔을 때를 살펴보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x제곱분의 1은 우리가 영어로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했으니까 얘도 영어로 수렴해요. 얘도 영어로 수렴하는데 요거 1, 2로 수렴하니까 다 수렴하네.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면 주면 2분의 1로 수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갔을 때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건 서술형 문제 풀 때 쓰는 방법이고 우리가 빨리 풀려면 사실 이게 풀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 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차수도 먼저 비교해야 돼요. 차수. 자, 해볼게요 한번. 여기 보면 차수가 2차식이죠. 여기 몇 차식이에요? 위에도 2차식이에요. 그러면 2차식과 2차식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보시면 얘 최고차항 개수가 뭐냐면 2거든요. 얘 최고차항 개수가 뭐냐면 1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바로 수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과정을 요약해서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차수와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볼게요. 만약에 분자가 3차식이에요. x제곱 플러스 5고 여기가 뭐 1차식이에요. 2x 플러스 1이다.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다 칠게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걸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 나눠주면 3 더하기 x 세제곱분의 5, 여기는 이제 x제곱분의 2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인데,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분모는 3인데 분자가 0이에요.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훨씬 크면 얘가 크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분모가 막 커지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커져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모가 왕창 커지면 그 값은 0으로 가까이 가겠죠. 0으로 수렴합니다. 반대로 이번엔 분자가 만약에 5차식이야. 이 5x 플러스 5제곱 플러스 4x고 여기는 뭐 2차식이야. 2x 플러스 3이야. 물론 x가 무한대로 가면 다 커지겠지만 분자 보시면 얘는 5차식이기 때문에 훨씬 얘가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얘가 커지는 것을 이겨내고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방법 똑같이 쓰시다 보면 얘는 발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수가 위아래 똑같거나 아니면 밑에 커야지 수렴하고 분자가 차수가 크면 발산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루트가 들어있는 식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부분을 계산합시다. 자, 보면 얘도 x가 하나씩 커지면 발산하는 형태고요. 얘도 x가 커지면 하나씩 커지는 무한대로 커지는 발산하는 형태.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이 루트가 있는 부분을 똑같이 켜리를 곱해가지고 분수식을 만들어주면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분수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루트에 x곱 플러스 2x 빼기 x인데 자 곱합니다. 위아래다가 루트에 x곱 플러스 2x 플러스 x 여기는 루트에 x곱 플러스 2x 플러스 x가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분자를 계산할 수 있는데 합차 공식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x곱 플러스 2x에서 x곱 빼버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x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에 애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걸 풀어하더니 마치 이거잖아요. 루트에 x곱 플러스 2x 플러스 x분의 2x를 풀어가니까 갑자기 뭐 하는 줄 알아요? 또 밑에 분모의 켜를 곱해가지고 곱하는 거야. 위에 막 곱하는 거야. 위에 곱하는 거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되죠. 그거는 왜 안 되냐 물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걸 할 때 왜 했죠 그거를 쌤이? 아니 그 x가 뭐 갔을 때 분모가 막 0되고 분자 0되니까 그 0되는 걸 제거하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는데 0되는 게 있니? 그냥 계속 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0되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그 분모의 켜를 곱해서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분모의 켜를 곱해주면 다시 처음식이 나와요. 이렇게 다시. 그럼 빙빙 돌아요. 왜 문제가 안 풀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켜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 즉 커지는 힘의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자, 원칙대로 풀게요. 원칙은 어떻게 푸냐면 아까 이 분수식처럼 똑같이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루트의 x제곱 플러스 2x 있으니까 여기 지금 루트의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지금 나눠주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보면 x제곱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맞죠? 플러스에 루트의 x제곱에 x 루트의 x제곱에 2x 나눠주는 건데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원래 절대값 x지만 그냥 x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x로 됐죠? 그래서 요 약분해주면 이게 지금 1 플러스 x분의 2고요. 더하기 얘는 1이고요. 여기는 이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1 플러스 1분의 2 그래서 1로 쓰라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또 느리게 할 필요가 없고 사실 또 차수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있기 때문에 1차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루트가 있는데 x제곱이니까 마치 요거만 보면 루트 x제곱 1차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최고차항과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모 보시면 얘가 최고차항의 x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을 x의 개수니까 1로 보고 여기도 x의 개수 있으니까 1로 본 다음에 여기 최고차항 개수 2가 있기 때문에 1로 실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1번처럼 차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했는데 좀 잘 아는 친구들은 배속으로 들어도 되고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은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이해할 때까지 보시면 되고 잘 이해 안 되면 이제 Q&A 게시판이나 문의 게시판에 질문을 해서 선생님의 말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5번하고 6번이 있어요. 자, 반드시 풀어봐야 될 문제니까 멈춤 버튼 누르고 꼭 풀어보세요. 네, 5번 답을 쌤이 다 적어놨고요. 여러분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놨습니다. 자, 쌤이 이제 1번, 2번, 3번은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안 풀고요. 4번만
한 번만 다시 한번 풀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세요. 자, x가 무한으로 갔을 때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다. 이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정하시면 돼요. 루트 x가 있고요. 요 부분에 켈레를 위아래 곱합니다. 그래서 루트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가 있고요. 자,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루트에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를 한 다음에 요 빨간색 부분은 합차 공식으로 먼저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해 주시면 얘는 루트에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가 되고요. 분자 보세요. 얘는 x 플러스에서 x 빼니까 2만 남거든요. 그래서 2 루트 x만 남아요. 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위아래 분모의 제일 큰 루트 x 나눠줘가지고 하면 되지만 차수의 게임이니까 이게 보면 어차피 루트 x로 지금 차수가 제일 큰 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들의 비교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인 최고창이 이제 루트 x 앞에 개수니까 2로 보면 되고요. 루트 x 앞에 개수 1이 있으니까 1 더하기 여기도 1이 있으니까 1 그래서 2분의 2니까 1로 수렴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이제 먼저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이제 아까 맨 위에 예제 문제처럼 나눠줘서 푸는 것도 간간히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았지? 왜냐면 서술형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것은 감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도 한번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풀어봤나요? 6번 문제는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별표 하나 칠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별표. 자, 보면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1번, 2번 보기 그 단계별 문제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fx가 x 플러스 2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다.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하기 좋은 게 어쨌든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최고차 개수가 1이고 1이니까 1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그게 답이 1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t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하자. 이거 왜냐면 자, 보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그냥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붙였으면 부호 바뀌니까 t는 무한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기 위해서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x 플러스 1을 루트 x 마이너스 1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 바꾸면 되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고요.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마이너스 t 다음에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대입했잖아요. 그쵸? 두 번째,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갔을 때 fx 값을 구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뭘로 바뀔까요? 문제가? 그쵸?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동그라미 친 큰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부터. 근데 t가 무한대니까 t 양수거든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고요. t가 지금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t예요. t가 양수거든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마이너스 붙고 나와야 되니까 그냥 t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본다. 여기 1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교과서 22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큰 산이 이제 요거 하나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소관계 문제가 뒤에 있긴 한데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어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부분, 이 내용 부분은 잘 기억해야지 뒤에도 연습문제 풀 때 쓰이니까 기억하도록 합시다.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이제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g분의 f가 알파로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결론이 이거예요. 자, 다시 이런 뜻이에요. 리미트가 있고 x가 a로 갔을 때 gx분의 fx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수렴한대요. 알파로. 어떤 알파가 수렴해. 얘는 수렴한데 근데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gx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결론을 말할게요. 하는 수 없이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거를 지금 증명한 거예요. 그럼 자 다시 자, 이 분모에 있는 분수식이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0으로 가는 걸 증명할 건데 내가 지금 아는 거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 걸 알잖아요. 그쵸?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f를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고가 되게 중요해요. 다시 내가 어떤 모르는 큰 값을 0으로 가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지금 g분의 f가 수렴하고 g가 수렴해요. 그러면 f가 만들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f를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개 수렴하니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그치?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곱하면 나오겠죠. 왜냐면 곱하면 g가 약분되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기존에 있는 값 두 개 쓰는 거예요. 이렇게 gx분의 fx 곱하기 gx로 쓸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f니까 이렇게 쓰는 거 어렵지 않은데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잖아. 뭘로 수렴해? 얘가 알파로 수렴하지. 얘는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그럼 알파 곱하기 0은 뭘로 수렴할까?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도 하나 없이 0으로 간다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이걸 왜 했냐?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뒤에 예제 문제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한번.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a, b 값을 구하세요. 자, 보세요. 얘 지금 보면 확대해 볼게요. x가 2로 가는데 수렴하네.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수 없이 그렇지.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하는 수 없이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요 2를 대입해서 각각 값을 계산해주면 2a 플러스 b가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두 개니까 한 문자로 모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책처럼 똑같이 b는 마이너스 2a라 두고 다시 대입을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가면 x-2분의 ax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어주면 선생님 이거 보면 약분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a로 묶어주면 x-2로 그러면 x가 2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약분시킬 수가 있고 a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a 값이 누가 됩니까? 3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a가 3이만 알았으니까 b는 곱하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6임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 지금.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x가 1로 가는데 이거 2로 수렴한다.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네? 0으로 가네. 그럼 하는 수 없이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을 넣어주면 a의 1이죠. 더하기 b가 제로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임을 이용해서 다시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a 루트 x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a로 묶어주면 루트 x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분모에 뭐 유리화나 이런 것들 사용할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리미트에 x가 1로 갔을 때 사실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1 a의 루트 x 마이너스 1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얘는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거꾸로 쓴 거예요, 쌤이 공식을. 그쵸? 그러면 약분 되겠죠? 이렇게 0 되는 부분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a가 나오고요. 이 값이 2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4임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a가 4면 b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보시면 7번이 있어요. 계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멈춤 버튼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풀어봤나요? 자, 첫 번째 건 a가 0, b-1. 두 번째 건 a가 1, b-3인데 얘는 아까랑 방식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선생님 더 풀어주지 않고 바로 답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한 문자를 몬다. 이거예요, 딱 알고리즘이. 다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문자가 두 개니까 한 문자를 모은다, 다시 대입한다, 계산한다, 이겁니다. 알았죠?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다.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그래프로 이용해서 먼저 알아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가면 돼요. 함께하게 보겠습니다. 자, F라는 그래프는 2차 함수, G도 2차 함수인데요. F가 붉은색 그래프고 G가 이제 파란색 블루 계열 그래프입니다. 보면 당연히 GX가 이렇게 위로 아래로 블록이니까 F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죠. 자, 노란 박스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크거나 같죠. 맞죠? 그랬을 때 실수 A에서 극한값을 구해보자. 여러분 이건 보세요. 만약에 A라는 값은 안 나있는데 어떻게 풀까요? 아무거나 정해봅시다. A를 뭐 3을 해볼까요? 3이에요. 그럼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GX는 저기 위에 있겠죠. 그쵸? 이 극한값이에요. F는 저기 아래에 있겠죠. 그쵸? 당연히 G가 F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X equal A라는 것을 어떻게 그어도 극한값은 G는 항상 위에 있고 F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항상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GX가 크거나 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F가 작거나 같았는데 극한값도 작거나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 플러스 4분의 x제곱을 그래프를 그려보고 FG HX의 대소관계를 그려보자. HX 쌤이 그려볼게요. 한번 HX 쌤이 약간 녹색 계열로 그려보면 대충 그리면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요. 이렇게 사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HX가 요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HX고 그 다음에 GX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극한값을 구해보자 했어요. 무슨 극한값이에요? 0에서 극한값이죠. 그쵸? 0에서는 다 같이 어때요? 만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극한값이 얘도 똑같이 2고 똑같이 2고 똑같이 2니까 다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그래프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 밑에 내용을 같이 봐볼게요. 이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그 위에 그 상황을 비교하시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FG가 있는데 역시나 두 개가 뭐한다? 수렴한다. 각각 뭐한다? 수렴한다. 알파와 베타로 수렴한다. 똑같은 A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렇게 A. 근데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시 각각 수렴을 해요. 이렇게 수렴하죠. 그쵸? 수렴하는데 A에 가까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약에 함수가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극한값도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TX가 있는데 그 ATX가 중간에 꼈어요. 중간에 여기 F랑 G 사이에 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이거죠. 중간에 낑겼는데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즉 얘 극한값이랑 얘 극한값이 똑같이 알파 베타인데 두 개 같아 버렸어요. 그럼 하는 수 없이 hx 극한값도 어때야 한다? 알파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거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쌤이 좀 내가 많이 문제 풀어봤으니까 내 경험상 내가 지금 배운 걸로 문제를 풀고 있어. 극한값을 구하래. 어떤 극한값을 구하래 했어. 내가 방법을 다 동원했어. 근데 안 풀렸어. 계속해서 안 풀려. 그때 쓰는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최종 보류의 무기입니다. 다시 내가 뭐 앞에 인수분해라든지 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다 쓸 거 아니에요. 극한값을 구할 때 막 별별 방법 다 써봤어. 치환대보 다 해봤어. 아까 전에 마이너스 반대 해봤는데 얘는 그거 다 안 먹혀. 그랬을 때 쓰는 방법 뭐라고? 2번이에요. 내가 어떤 hx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상의 f랑 g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극한값이 똑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h의 극한값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어렵겠죠, 문제가. 그쵸? 그래서 가장 고난도 문제에서 이렇게 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내가 문제 풀 때 쓰는 가장 마지막 보류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문제가 또 쉬울 때는 바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중요한 말이 또 있어요. 봐봐요. F가 G인 경우에서 반드시 또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등호가 이렇게 없잖아요. 지금 는이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거냐? 아니요. 등호가 튕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이게 좀 발레인데 자 F가 0이고 G가 X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왼쪽 그래프 가볼게요. 파란색으로 F가 이렇게 돼 있고 G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보시면
당연히 양수만 보시면, 이쪽만 보시면 g가 f보다 어떻습니까? 위에 있잖아요. f가 x축이 밑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들 극한값이 뭐고? 0이고 gx도 극한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보냈을 때는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f랑 g이면 리미트를 시켰을 때는 등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등호가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처음에 얘가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등호가 없더라도 여기 전부 등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등호가 없는 요 상황에서라도 극한값을 구하면 등호는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서 바로 이제 오른쪽 볼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가 0하고 2 사이일 때 fx가 이런 걸 만족시킬 때 얘를 구하랬어요. 사실 그냥 얘만 보면 너무 황당하죠. 아니 구할 수 있는 식이 없는데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x가 1로 갔을 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적당한 식을 만들어 준 거죠. 그동식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리미트에 x가 1로 갔을 때 2x를 그려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1을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그 값이 2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2잖아요. 얘가 2로 수렴하네. 얘도 2로 수렴하네. 그럼 하는 수 없이 얘도 어떻게 한다? 2로 수렴한다는 것이 아까 배웠던 2번 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해요.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압착시킨다. 그쵸? 압착. 이렇게 압착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쪼여준다. 쪼임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이름이 있는데 쌤은 그냥 그런 이름 붙이지 않고 교과서가 없으니까 그냥 부등식, 그러니까 함수 극한의 대조 관계로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8번 문제, 9번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답 맞춰볼게요. 멈춤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풀어봤죠. 자, 8번은 너무 쉬우니까 안 넣을게요. 1로 갔을 때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수렴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9번 문제 볼게요. 5x 마이너스 1, xfx, 5x 플러스 1일 때 리미트 x 무한대로 갔을 때 fx를 구했어요. 나는 지금 xfx를 아는데 따라서 x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x를 뭐하자? 나눠줄 수 있는데 주의할 점 x가 무한대로 가는 것만 보기 때문에 x는 양수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눴을 때 부등호가 그냥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죠. 안 바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x분의 5x-1 fx x분의 5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거 수렴하는 보면 되겠죠. 요거 근데 보면 5로 수렴하죠. 얘도 5로 수렴하죠. 따라서 하는 수 없이 5로 수렴한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그거죠. 선생님 여기는 등호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더라도 쓸 수 있다고 선생님 아까 말했죠. 등호가 없더라도 그 값을 취하면 같아질 수 있다. 답이 그래서 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생각 넓히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 설명할 거니까 다시 한번 지금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마무리하면서 수업 끝내볼게요. 네, 생각 넓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왕별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토대로 이제 앞으로 고난도 문제를 풀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정리하고 다른 문제 적용하면서 문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한번. 쌤이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두 다함수에 대해서 fg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하면 아까 쌤이 했던 거예요. f와 g가 차수가 같고 다함수니까 차수가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비로 계산할 수 있다. 아까 쌤이 설명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볼게요. 한번 이제 다함수 fx가 줬는데 이렇게 성립할 때 fx가 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갔어요. 근데 x 제곱분의 fx가 1로 수렴한대요. 그럼 x 차수를 구해볼까요? 자, 여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그러면 1로 수렴하니까 하는 수 없이 fx도 몇 차식이어야 될까? 2차식이어야 돼요. 2차식. 똑같이 2차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쌤, 1차식이면 안 될까요? 1차식이면 수렴을 할 건데 자, 봐봐요.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 1차식에 ax 써볼게요. 플러스 b. 그럼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은 해요. 2차식보다 1차식. 근데 얘는 0으로 수렴하거든요. 1로 수렴하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거 여기서는
차수들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차식으로.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fx는 최고차항이 2차식인데 얘가 지금 개수가 1인데 여기도 똑같이 1이어야지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 1인 걸 또 알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플러스 블라블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fx는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 부분은요.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1을 수렴한다. 자, 수렴하니까 x가 2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네. 수렴하네. 그럼 하는 수 없이 분자가 뭐로 가야 한다? 0으로 가야 한다 했어요. 그쵸? 따라서 f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fx는 제로, 즉 f2가 0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에 2를 넣어서 0이 된다는 말은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x-1을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학년 때 배운 무슨 정리일까요? 네, 인수 정리예요. 갑자기 어색하고 힘들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을 다시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 2를 통해서 이제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fx 보시면 최고차항의 차수는 2차고 개수가 1인 것도 알고 x-1을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fx를 작성할 수가 있죠. 어떻게 쓰냐면 x-2를 쓴 다음에 x 플러스 뭐 세모 모르니까 쓸게요. 이렇게 쓴 다음에 세모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여기 위에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에 x가 2로 갔을 때 x-2분의 x-2 x 플러스 뭐 세모는 마이너스 1다. 뭐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서술론 쓸 때는 세모라는 것보다는 좀 다 바꿔 써주면 뭐 k가 될 건데 k를 쓸게요. 괜히 세모는 그냥 혼자 푸는 거니까 이제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몇 분 되죠? 2 넣어주니까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 k는 마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x-2 x 빼기 3이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 부분이 지금 되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쌤이 한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반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 또 나름 방식대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면 뭐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심화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쌤이 좀 신경 써서 오래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